주간동화예요. 주간동화 2026년도 6월 20일자 기사입니다. 대통령 말 이해하지만 월세 살면 한 달 지출이 2배로 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전세 없애고 뭐 월세로 다 한다는데 뭐 사람이 갭 투자하고 대출 안고 집을 사는 이유가 집값이 자꾸 뛰니까 그 뛴 거에 맞춰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조금 부족하면 또 내년 내후년에 사겠다 이런 것이 내후년 가면 또 그 집이 그대로 정제돼 있지 않아요. 또 올라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갭 투자하고 대출 안고 집을 사놓고 나서 자기가 모아서 집을 오르는 것을 중지시켜 놓고 가서 자기가 그 집을 세를 내서 뽑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뭐 집 살 때 니들 그 세입자 내보내버리고 니가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세입자는 갈 데가 없어요. 전부 집을 산 사람 무조건 네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46년을 살던 집을 지금 이 완도로 기촌한 지 한 12년 됐는데 다시 그렇게 뭐 살지 않는 뭐 막내가 2살 때 그 집을 샀으니까 친정 부모님 유산으로. 근데 그걸 이 거기서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고 거기서 장가도 보내고 다 그랬죠. 그런 집은 그 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46년을 갖고 있다는 건 그 집은 친정 부모님이면서 내 인생이 다 담겨 있고 자식을 키우는 2살 때부터 그걸 산 집이니까 그 자식의 거기에 성장 과정이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40년 전에 심어둔 그 호두나무 같다 한 자루씩 호두를 따고 이런 것을 남이 이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남겨놓으면 이것이 전부 세금으로 내려가니까 살아있을 때 처분을 하더라도 그냥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보수해서 살 사람을 원하지 그걸 다 밀어서 아파트 짓고 그런 건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완전히 흔적밭도 없어지는 걸. 집의 의미가 그 사람이 살아온 그 땅이라도 있어 집터라도 있어야지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게 내가 살았던 집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완전히 깡그리 물어들어서 갖다 빌딩을 뭐 아파트를 지어놓은 것보다. 그런데 전세값이 집값을 올린다는 말에 공감하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면 그 전세 안고 은행 대출 안고 사놨다가 자기가 돈을 모아서 이렇게 그 액수가 차면은 세입자를 빼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사면서 전 세입자를 내보내면 그 세입자를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10개인데 지금까지 10개가 로테이션으로 잘 돌아갔는데 새로운 사람이 그 집을 하나 사면은 10개의 집이 갑자기 사람은 10사람인데 집은 9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대로 두고 또 무조건 가서 사는 신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 집은 무조건 갖다 거주해야 되니까. 이러면 10사람의 집 중에 한 사람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이런 전세 이렇게 대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갈 때가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값이 올라간 이유가 이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집값을 올린다는 말은 공감하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건 다르죠. 대통령 말은 이해하지만 지금 집을 월세로 거주한다면 한 달에 2배 돈을 써야 합니다. 전세 세입자 30대 직장인 이모 씨 말이에요. 전세값 폭등이 아니라니요. 전세가 6개월 만에 1억 원씩 오르다 보니 차라리 연끌해서 매수하겠다는 분이 많죠. 서울 성북구 도남동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조모 씨.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 관련 발언에 대한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 국민이 보기도 그래요. 뭐 다주택자에 대한 무슨 뭐 보유세라든지 그 뭐 양도소득세 올린 건 우린 다 찬성해요. 그것은 뭐 98점 줘요. 그런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니 무슨 무조건 집을 사면 무조건 갖다 네가 살아야 돼. 아니 자기가 그 집을 살았는데 자기 형편이 안 좋으면 자기는 경기도 저 구석지에 있고 서울에 사놓은 집은 세 받아서 놔두고 자기는 그쪽에서 있다가 돈이 어느 정도 차면은 자기 사놓은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살아하니까 그 사람들은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는 갈 데가 없게 되고, 이 사람은 집을 샀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 집주인이라든지 세입자 두 가지가 두 집이 다 마이너스적인 환경에 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강남에 집을 샀는데 그 남편이 공무원인데 그 부인이 아주 뭐 여러 가지 인형 눈도 받고 뭐 아주 바느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아서 집을 샀는데 자기가 그 집에 지하실로 들어가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남편 보급도 뭐고 자기는 또 뭐 여러 가지 일감을 갖다가 집에서 간에 뭐 이게 이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주인이 사는 1층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무조건 집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해답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살 때 그래가지고 뭐 나랑 거의 한 40년 가까이 살았던 이웃인데 그 사람들이 남편이 이제 뭐 정년퇴직하고 이제 이러니까 자기는 이제 1층에 들어와서 살고 그전에는 그 집에 집을 샀지만 지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하에 사니까 세입자들이 주인을 무시하죠. 주인이 1층이나 2층에 살아야 되는데 지하에 살고 자기들이 뭐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어때요? 자기가 일단 살면서 집값 뛸 때 뛰는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모아서는 1층을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 집 없는 사람이 무주택자가 집을 만들어서 자기 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전부 앞뒤 톱밥 제잡고 막바로 무조건 가서 네 살 집. 그러면 이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1층 그로 막바로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뛰었으니까 돈을 모았다 치더라도 집값 뛰는 걸 따라갈 수 없어요. 모으는 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한 거죠. 지하로 들어가고 그 집을 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아서는 그 자기 1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 관련 발언에 대한 전세 세입자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반응이다.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회견에서 전세 제도는 특이하게 한국에만 있는 사금융이라며 지금까지 전세 대출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요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세를 통해 목돈을 모으고 있는 이들은 어떤 취지인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월세와 전세 중 전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기형적 구조 알아도 어쩔 수 없어. 황모씨 33세는 현재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59제곱미터에 전세금 4억 원을 거주하고 있다. 이 중 3억 원은 정부 신혼부부 정책 대출을 받은 것으로 한 달에 약 50만 원 이자가 나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 오피스텔에 거주할 때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내는 셈이다. 황 씨는 신혼집을 구할 때 같은 아파트 평형 기준 월세는 150만 원도 허다해 엄두 내지 못했다며 요즘 전세값이 상승한다 하는데 10월 갱신 계약을 앞둔 상태라 제때시 5%를 올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다. 그럼에도 행복주택에 당첨되기까지는 최대한 전세로 버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구하기까지는 월세는 전세금 모으기 굉장히 어려워요. 전세는 집에다 묻어두니까 자기 돈이 되지만 월세는 까먹잖아요. 이처럼 전세제도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비교적 좋은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일종의 버팀목이다.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거주하는 심호씨 31씨는 역시 사회초년생이 된 처음으로 전세집을 구했다. 월세로 사면 돈 버리는 것이라는 회사 선임 말 듣고서다. 시장은 원룸 전세집이었으나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뒤에는 아직도 함께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는. 근데 월세는 못 모아요. 신씨는 전세대출 이자가 월 90만 원 가까이 나가지만 월세는 100만 원 밑으로는 아예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이사 올 때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어 전세가 사금이라는 대통령 말에 공감하지만 청년이 적은 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늘리는 정책을 함께 언급해야 절세 월세화가 정성화라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 씨는 주변에 갭 투자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을 봐서 이를 줄이는 정부 정책을 이해는 한다. 면서 전세가 기형적 구조라고 생각하지만 청년 입장에서는 월세와 전세 중 무엇을 택할 것이냐 물으면 전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세는
일단 돈을 묻어 놓으니까 이 월세로 빼나가는 게 없고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죠. 실제로 전세와 월세 월 부담액 차이는 2배가 넘는다.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 8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60%를 전세 대출로 조달해 연 4% 이자를 부담한다. 월세로 주는 것보다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더 싸게 맡긴다는 거예요. 가져가면 월 136만 원을 이자로 내게 된다. 하지만 같은 금액 아파트를 전월세 전월 5%로 적용 월세를 낸다고 가정할 경우에 월 지불금액은 283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예. 은행 대출 받았을 때는 월세가 136만 원 대출 이자가 나가는데 이것을 임대료를 월세로 내면 283만 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물론 전세 보증금으로 지출하지 않는 자본금을 투자할 수 있지만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중위소득이 649만 원임을 감안할 때 300만 원 가까운 지출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전세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좀 더 과격한 내용 글이 게시되기도 한다. 친여 성향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전세 때문에 정말 정신병 걸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이 글이 게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글쓴이는 실거래가 보다 너무 오른 가격이라 가격 협상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그냥 다른 사람 받겠다고 하며 집값이 100% 정부 탓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월세 작살난 건 너무 명백하지 않냐고 썼다. 전세 정상화마저도 속도가 관건. 실제 찾은 갑작스럽게 뒤집어 버리니까 뭐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힘들죠. 실제 찾은 현장에서는 전세 임대인이 갑으로 통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는 주변 2,000채 아파트 가운데 현재 갖고 있는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다며 전세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기존 계약금에 비해 호가가 1,000만에서 2,000만 원 뛰는 일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도남동에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업소 운영하는 A씨 역시 84제곱미터 전세가 6개월만 전만 해도 6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억 5천만 원 매물이 나온다. 지금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은 최대한 연장해도 살려고 해도 계약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전했다. 전세가 집값을 올린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A씨는 과거에는 전세가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맞지만 최근 매매와 전세가 상승 결국 이번 정부에 들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갖다가 공격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나는 내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을 엄청 공격했는데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는 엄청난 칼날을 댔죠. 내가 물론 또 문재인이 윤석열 정부한테다가 정권을 뺏긴 것도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거죠. 우리 국민은 무서워요. 뭐 아무리 잘해도 자기한테 불이익이 다가오고 잘못됐다고 느끼면 바로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게 국민이에요. 실제로 지난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2년 실거주라는 게 문제죠. 지금 2년 실거주가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집값 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렵게 그 집을 사서 갭 투자를 해서 묶어놓고 자기가 돈을 모아서 그 다음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돈을 모을 때까지는 그동안에 집값이 뛰기 때문에 영영 무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망쳐버린 거죠. 지금 현재. 실제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전세 물건 감소가 가속화됐다. 방금 내가 말했던 것이 그거죠. 그 사람이 갭 투자를 하고 그걸 인정해 줬으면은 이 사람이 저기 뭐 강원도라든지 경기도에 뭐 허름한 집에서 살다가 자기가 돈이 모아지면은 그 다음 서울에 집을 사놓은 집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맨 처음부터 들어와라 하면 그 사람은 그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 서울 부동산 정보 강정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7,104건으로 2015년 11월 6,946건 이후 가장 적었다. 없는 거예요. 전세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주택 가격 통계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월보다 1.15% 올랐다. 2015년 4월에는 1.25% 이후에 11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최고라는 거죠. 지금까지 역대. 갱신권을 사용해 전세 인상률이 5%로 한정되는 재계약 사례를 제외하면 신규 세입자가 느낄 부담은 더 크다. 뭐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패는 지금 실패라고 아직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것은 잘했다고 보지만 지금 1가구 1주택까지 무슨 실거주 뭐 2년 집 사면 무조건 2년 산다는 거, 이건 앞뒤를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규제만 이하고 법으로 자를 대고 사람 목을 옥죄고, 이건 현 부동산 정치 상황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것이 우리는 동감하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 뭐 탁상 공론으로 자기들 뭐 숫자로 그러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체 소멸이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긴 하지만 지금 속도는 너무 빠르다며, 너무 빠르게 이재명 정부가 이 부동산을 갖다 이러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기는 규제를 풀고 많이 짓는 쪽으로 하고, 규제를 풀어서 더 고축을 올리고 더 집을 재건축을 하더라도 어떤 이득이 남아야 그 사람들이 짓지, 정부에서 다 흡수를 해버린다니까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득도 보장해 주면서 집을 많이 지어야 오히려 무주택자들도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전부 규제 위주로 가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옛날 문재인 정부 때부터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제 집 한 채까지 갖다 규제한다는데 그러면 집 팔고 가서 한강 다리 밑에다가 텐트 칩니까? 그래, 전세 소멸이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긴 하지만 지금 속도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10년에서 20년 걸쳐 점차 사라져야 할 전세를 필요로 하는 서민층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 층들은 전세를 두려워한다는, 전세가 도목에 좋다. 근데 이제 빌라같이 다주택 빌라같이 이런 것이 이제 사기를 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거인데, 실은 전세는 오히려 서민들이 밑에다가 깔아놓은 돈이 다음에 집 살 때 그거 빼서 사서 이자 안 나가고 그렇게 먹돈 막는 게 딱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러니까 현 상황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세계가 전부 월세 수준이다 그런다 해서 다 월세로 갈 필요는 없어요. 주간동화 2026년도 6월 20일자 기사. 대통령 말 이해하지만 월세 사면 한 달 지출이 2배로 늘어요 라는 기사였어요.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입니다. 노컷 뉴스입니다.